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직선두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 두 번째 시간으로 원형과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원형, 코일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설명할 수 있다. 원형은요, 말 그대로 그냥 도선의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를, 이런 원형 도선을 정말 스프링처럼 이렇게 감아놓은 거. 동그란 스프링처럼. 이걸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철심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더 센 자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자석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실험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원형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이에요. 원형 도선 중심에는 직선 모양으로, 그 다음에 도선에 가까울수록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을 때 우리는 동그랗지만 위에서는 이렇게 반원만 볼 수 있는 형태인 거죠. 보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동그랗게, 그 다음에 여기 그 자기장 방향에 의해서 나침반이 이렇게 N극이 가리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원형 그 도선은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직선 도선은 동그랗게 구부려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학 시간에 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원의 접선 배우잖아요. 각 지점에서의 접선. 바로 똑같이 직선 도선이 각 부분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가지고 똑같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얘가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도선은 어때요? 지금 위에 올라오고 있죠, 전류가. 얘는 올라오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자, 선생님이 말하는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도선이 가운데 있을 때, 도선을 중심에 두었을 때 자기장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 감아지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감아지는 방향. 이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아, 선생님이 도대체 뭘 감아지는가? 감아지는 게 바로 도선을 중심에 두고 감아지는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원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끝에 보면은 전류의 방향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감아지는 방향, 그러니까 여기 동그랗게 되겠죠. 여기는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손에 꺾어야 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나침반이 여기 뒀다 그러면 나침반이 이 방향을 향하겠죠. 이 방향으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전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똑같아요. 직선도선이 원형으로 구부러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 그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전류의 방향을 알아보는 부분에다가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일이 원형으로 구부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에, 그 다음에 검정색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전류의 방향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끝에서부터 볼게요. 이 끝부분은 직선 도선에서 전류 방향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올라가고 감아지는 방향, 즉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나중에 나침반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구부려진 부분, 여기 부분 볼게요. 여기 요 나침판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요 부분은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이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 아래쪽에서 감아지는 방향, 즉 나침반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저 위를 향하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끝부분 볼게요. 끝부분은 자 전류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정말 나침반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를 한번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켜겠습니다. 온.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선생님이 전류 방향 위 이렇게 감아지는, 즉 이렇게 정말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요. 자, 이렇게 전류 방향 아래서부터 위로 감아지는 방향, 즉 나침반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쪽을 향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은 전류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시계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얘가 이 방향으로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얘 다시 전원 꺼볼게요. 전원을 끄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형 도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직선 도선의 연결이라는 거. 우리가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 방향을 확인했던 그 방향 그대로 엄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나머지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림을 봤더니 이제는 이해가 좀 되죠. 얘는 전류가 위로 올라오니까 이 방향 원형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감아지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침판이 이렇게 요 방향, 그 자기장 방향 그대로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얘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확인해 볼게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요,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얘는 앞의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전류 방향에서 가장 앞에 쪽에 구부러지는 코일에서의 전류 방향을 확인하는 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얘는 지금 전류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방향인데 그 방향 그대로 내 손가락 전류의 방향대로 감아지면 나머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인 거예요. 다시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대로 감아지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앞에서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그 생기는 모양이 이렇게 직선이고요. 코일 내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막대 자석과 같이 우리 자기장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고, 그러면 반대쪽은 S극이 되잖아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즉, 앞에서 막대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과 똑같은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선생님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은요, 이 코일이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원형, 그 오른손 가지고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류 방향 그대로.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감아지는 대로 이렇게 감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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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쪽으로 직선 모양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는,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겠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우리가 감아지는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이, 얘는 우리 앞에서 했던 방법하고는 반대로 이 감겨져 있는 전류의 방향대로 내 손가락을 감아지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앞에서 전류 방향을 봤더니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이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전류의 방향이 올라간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아니면 이쪽. 즉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철심을 넣은 게 전자석이거든요. 전자석은 잠시 뒤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이것 또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험 영상 준비했습니다. 실험 먼저 보고 설명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보내 주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플러스 그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원장치. 그 다음에 검정색은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로, 즉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자, 감아지고 오른손이 엄지손가락이 지금 화면에서 왼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N극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쭉 N극 가리키고 막대자석과 같이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자기장이 형성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전원장치를 켜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전원장치 온. 정신 차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N극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왼쪽으로 쫙 직선으로 자기장 방향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돌아서 다시 오는,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오는 막대자석과 같이, 막대자석이 여기 하나가 큰 게 있는 것 같이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코일에서의 자기장 형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일 주위에 생긴 자기장 우리 친구들 다시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지요. 우리 실험했던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자기장,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자, 바로 이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즉 전류가 흐를 때 이 코일이 자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코일에다가 더 센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철심을 넣은 것이 바로 전자석입니다. 자, 전자석은 선생님이 먼저 실험을 통해서 설명한 다음에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코일이 완전 빼곡하게 아까 우리 실험해 봤던 것보다 더 많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철심을 넣은 거 우리 전자석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당연히 전류를 흘려 보내 주었을 때 자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전자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철심을 넣느냐? 코일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요. 근데 이 철심을 넣었을 때 자기장이 더 센 자기장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센 자석을 얻을 수 있다. 이 전자석의 장점은요, 내가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N극의 방향이 달랐잖아요. 극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센 전류를 흘려보내줄수록 더 센 자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전자석의 장점입니다. 선생님이랑 지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클립을 준비했는데 얘가 정말 자석이 될 수 있는지, 지금은 이렇게 클립이 하나도 붙지 않은 거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 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켜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정말 전류가 흐를 때 얘가 자석이 되는지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클립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선생님이 더 센 전류를 흘려보내 줘 볼 거예요. 그때 정말 더 많은 클립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더 센 자석이 되는 건지. 자, 지금 보겠습니다. 으라차차 하하하. 와우, 어때요? 아까보다 더 많은 클립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더 센 전류를 흘려보내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전자석은 자석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를 흘려줄 때만, 전류가 흐를 때에만 자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수업 내용인 전자석까지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은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이에요. 얘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석의 극이라든지 또는 세기가 변화 가능합니다.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그리고 단위당 가문수, 아까 그 코일 가문수 있죠? 코일이 더 많이 감겨 있을수록 더 센 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게 전자석 기준기 또는 자기부상 열차인데요. 전자석 기준기는 왜 우리 무거운 철 덩어리 들어 올리는 요 기준기 말하는 거예요. 폐차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을 세기의 자석이 있다 그러면 아마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은 쇠 조가리들이, 철들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활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전자석 기준기를 통해서 더 센 전류를 흘려보낼수록 더 아주 강한 자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철의 무게 또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전자석 기준기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전자석이 A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 열차는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열차 아래랑 그 다음에 선로 쪽에 이렇게 전자석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극 조절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N극과 S극. 전류의 방향을 다르게 흘려보내주면, 그쵸? 그래서 만약에 위아래를 NN, SS 이렇게 만들면은 얘가 뜨겠죠, 열차가. 선로에서부터. 그 다음에 얘를 NS 이런 식으로 배열해주게 되면 인력에 의해서 앞쪽으로 슬슬슬슬 끌려가는 거예요. 열차가. 그러면서 슬라이딩 하듯이 쭉 이동할 수 있다. 마찰력 없이, 왜냐면 얘가 뜬 상태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자기부상 열차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원형, 코일, 그 다음에 전자석까지 우리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실험이 되게 많았던 수업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거는 그냥 몇 가지 안 됩니다. 원형은 직선이랑 똑같이 엄지손가락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코일은 반대로 전류가 그 코일 앞에서 올라오느냐 또는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철심을 넣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전자석이라는 거. 이 전자석이요, 스피커라든지 우리 자기공명 그 장치, 영상 장치인 MRI 이런 데도 다 전자석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류 주변의 자기장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